불편했던 G913 삥적대는 법 알려드립니다. 요 썰고 탱키 살려달라는 요청 안 받음.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끝판왕 엄청나게 얇은 탱키리스 무선 기계식 키보드 로지텍의 G913TKL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선 기계식 게이밍 탱키리스, 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뭐랄까 자비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 정식 출시된 가격은 279,000원입니다. 이전에 출시한 탱키리스가 아닌 풀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긴 하지만 사실 뭐 키보드 하나가 거의 30만원 가까이 하는 노멀시한 가격이죠. 오늘은 좀 기쁘게 언박싱을 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진짜 기계식 키보드의 게이밍인데 무선을 지원하는 제품이 흔치 않기 때문이죠. 물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은 많은데 유선의 속도를 내는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탱키리스가 아닌 풀 사이즈의 G913도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단점이 좀 큰 제품이었습니다. 엄청 얇고 무선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배터리가 꽤 오래가고 다 좋았는데, 단점이 왼쪽에 있는 매크로 키가 꽤 거슬린다는 것, 키캡이 의외로 잘 빠진다는 점, 제가 게이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오른쪽에 탱키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100% 만족하는 키보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게 왼쪽에 있는 매크로 키가 좀 극혐이었죠. 근데 갑자기 탱키리스 버전인 G913TKL, 이게 아마 탱키리스의 약자겠죠. 이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박스도 풀 사이즈보다는 작고, 로지텍도 저가형 제품의 패키징은 조금 허접한 편이고 좀 고가형, 그러니까 한 10만원 이상으로 갈수록 패키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구입한 축은 클릭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청축을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게임을 할 때는 청축이 질리니까요. 하지만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 특히 회사에서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청축을 쓰면 뺨 맞습니다. 그만큼 청축의 느낌이 좋은 대신 소음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많은 회사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이제 뜯어보자면 봉인 라벨을 쉽게 뜯을 수 있도록 한쪽에 모서리 부분은 붙어있지 않아요. 따로 칼을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원했던 G913 탱키리스가 왔습니다. 구성품은 심플하게 USB 수신기가 하나 들어있고 연장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서, 로지텍 G 스티커. 저는 아직까지 로지텍 G 스티커를 뭐 다른 데 붙이시는 분을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레이저도 이러한 스티커를 주고 이제는 뭐 게이밍에 약간 좀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얘는 무선이라 하면서 왜 수신기를 주죠? 그리고 연장 케이블은 또 뭐예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로지텍이 아무리 무선을 유선 속도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짧아야 무선을 유선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바로 USB 수신기만 노트북에 꽂으면 되지만 데스크탑에 썼을 때는 본체와 키보드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연장 케이블을 연결하고 한쪽은 본체, 수신기는 키보드 근처에 두면서 이제 무선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풀 사이즈와 비교를 하자면 왼쪽에 있는 매크로키 그리고 오른쪽에 탱키리스가 싹둑 삭제된 게 이번 탱키리스 모델입니다. 여기서 탱키리스의 장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게임할 때 마우스는 생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왼손과 오른손의 거리가 멀어요. 게임 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탱키 때문에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은데, 만약에 탱키리스를 쓰게 되면 왼손과 오른손의 거리도 가깝고 또 마우스가 쓸 수 있는 요 공간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풀 사이즈를 선호하고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탱키리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디자인부터 보면 일단 상판이 이렇게 보이다시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옆쪽으로 봤을 때는 키보드 하우징이 풀 알루미늄이 아니라 플라스틱 기반의 상판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쁜 키보드라기보다는 게이밍에 감성을 추가한 세련된 고급스러움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913을 쓰면서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필키는 풀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인데 요게 사용해보면 정말 편해요. 휠 역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휠키의 존재가 뭐죠?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그때 이 휠키로 볼륨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휠키를 한번 쓰게 되면 볼륨을 조절하지 못하는 키보드는 쓰기가 어려워져요. 사실 저는 휠키는 커세어의 스타일이 좀 더 고급스럽고 돌리는 맛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로지텍이 부드럽긴 한데 감성이 녹아있진 않아요. 단점이라면 오래 사용하다 보니 모서리의 까짐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이 거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먼지는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무선의 역할을 하는 라이트 스피드가 중앙에 있는데 요거를 그냥 오른쪽으로 빼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요? 무게는 810g으로 가벼운 편이고 키보드를 흔드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아마 키캡이 흔들리는 소리로 추정됩니다. 저는 온오프 스위치, 왼쪽에는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오핀 포트가 있어요. 아니 가격이 30만원 정도 가는데 이제는 USB 타입C를 써야 되지 않나요? 키보드의 스타일은 요즘 유행하는 빅키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빅키 타입은 키캡과 스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인데 요거는 약간 조금 이제 게이밍의 감성,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있어요. 와, 로지텍이 이런 것도 약간 섬세하긴 하구나. 받침대를 보면 요거를 열었을 때는 각도가 4도, 이것까지 열었을 때는 각도가 8도, 1, 2, 3단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진성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PC방에도 키보드와 마우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장비를 들고 가거든요. 여기 USB 수신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913 풀 사이즈에는 USB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이건 텐키리스 버전에서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G913 텐키리스 로고가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굉장히 얇은 기계식 키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커세어에도 이러한 비슷한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 제품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멋스러움이 있지만 로지텍은 커세어에 비해 조금 젊은 느낌? 솔직히 디자인은 저는 커세어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역시 허세어인가? 다음은 스위치입니다. 사실 로지텍은 조금 이상한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옴론과 합작해서 만든 로머지 스위치예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최근 나온 프로X는 GX 스위치라고 해서 클릭키, 텍타일, 리니어 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도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죠. 그리고 이번 제품은 또 새로운 로우 프로파일 GL 스위치가 적용된 키보드입니다. 여기서 로우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키캡의 높낮이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로우 프로파일, 키캡의 높이가 엄청나게 얕아요. 일반 기계식 중에서도 얘도 키캡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이의 차이가 많이 나죠. 로지텍에서 말하는 GL 스위치도 텍타일, 리니어, 클릭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갈축, 적축, 청축인 것이죠. 로지텍은 이렇게 막 자사만의 로머 G, GX, GL 스위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게 다른 제품과 협업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봐요. 키캡을 하나 뽑았을 때 자세히 보면 카일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이 GL 스위치는 카일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로지텍에서 말하는 GL 스위치는 카일에 있는 로우 프로파일의 스위치, 요것을 조금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일반 키보드는 위로 갈수록 높이도 높아지지만 얘는 그냥 진짜 딱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쓴다면 사실 저는 손이 좀 불편했고 약간의 받침대를 열어야만 일반적인 키보드 정도 되는 높이가 되더라고요. 얼핏 보면 그냥 노트북 키보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얘는 엄연히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얇은 것 치고는 신기하게 일반 기계식과 동일한 기계식 키보드의 느낌이 납니다. 클릭키, 청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음이 확실히 나요. 하지만 소음은 일반 청축에 비해서는 훨씬 조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스위치의 같은 축이라도 키캡의 높낮이,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따라서도 이제 타건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면 옛날에 펜타그래프 노트북의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기계식이 적용된 느낌이랄까? 키캡도 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캡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크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오래 쓰면 반들반들해지는
ABS 킥캡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자세히 보면 LED는 위쪽에 있고 밑부분에 이제 철심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키보드를 타이핑했을 때 그 단단함이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이 로우 프로파일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눌렀을 때 키캡이 낮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입력되는 것 같은 느낌. 압력이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탈포시 올려놓으면 약간의 무게로도 쉽게 눌리는 것 같지만 또 반발력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기계식과 느낌은 비슷한데 키캡이 평평하고 낮은 것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일반 기계식 키보드에 막 서걱서걱 무게를 주는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어요. 키캡과 키보드의 높이가 없기 때문에 타이핑을 전용으로 쓰기에는 많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타이핑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낮에는 업무, 저녁에는 게임 그렇게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진짜 게임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키보드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용으로는 M 프로 2를 사용하고 있고 일이 끝나고 나서 게임을 할 때는 G9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용성은 여기 보면 이제 로지텍에서 말하는 라이트 스피드 모드 그리고 블루투스 모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아까 봤던 USB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 게임 시에 그 무선 특유의 딜레이가 느껴져요. 제가 913을 쓰면서 좀 아쉬운 게 저는 그 로지텍의 마우스를 무선으로 충전해주는 파워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파워플레이는 하나의 마우스밖에 호환이 되지 않다는 점. 그래서 파워플레이 케이블 따로 키보드 무선 케이블 따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중에 펌웨어로 파워플레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면 더 깔끔한 무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모드를 누르게 되면 뭐 윈도우 키나 내가 설정한 해당 키를 비활성화하는 버튼이고 밝기 조절이나 미디어 컨트롤 이러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불호가 될 수도 있는데 키캡의 경우 요렇게 만져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약간은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진짜 게이밍 치고는 생각 이상으로 오래 갔어요. 보통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면 최소 2-3주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고 진짜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면 로우 프로파일이 흔하지도 않고 얘는 뭐 로지텍의 GL 스위치 카일 로우 프로파일이랑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캡도 많이 바꾸면서 커스텀 하는데 얘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진짜 이 로우 프로파일의 취향 차이가 조금 갈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얇은 키보드의 기계식의 느낌이 완전히 살아있다는 점. 상판이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진짜 게임에 미친 사람들을 위해서 각 잡고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잡이 없지만요.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키보드를 꼭 무선으로 고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장비를 먼저 무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무선 게이밍 환경을 만들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무선 마우스였고 그 다음 무선 헤드셋 그리고 가장 후순위가 무선 키보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제 게이밍에 대한 장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스타필드 가면 방문하는 이제 저의 놀이터인 일렉트로마트를 가니까 게이밍 장비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는 타건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제품들 그냥 확 지르지 마시고 실제로 타건을 해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아니 장난하나 왜 G913은 안 뜨는 건데?